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라이나TV 조르친훈 기세란입니다. 変化しました。大きく飛んだ炎鵬、うまく手繰る。おっと左を差した。肩透かし炎鵬の勝ち。 이 내용을 보면은 맨 처음에 시작 부분 심판의 명령어가 하기요라고 시작합니다. 그 부분만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하기요라고 심판이 시작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하기요는 함경도 사투리 하기요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본 스모가 고구려 고분백화에 나오는 바로 이 고구려 씨름의 그 자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스모 경기할 때 외에는 저 하기요라는 말을 일상에서는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고구려 씨름이 즉 부역의 씨름이 건너가서 정착할 때 그 구령의 용어가 그대로 정착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이 하는 씨름은 여기 단원 김흥도가 조선말에 그린 이 민속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민속 씨름을 오늘날도 한국 씨름 대한씨름협회가 진행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씨름이 과연 한국인의 원래 원형의 씨름일까?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래의 한국 씨름은 이러한 씨름이었는데,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스모의 이런 모습이었는데, 조선 중후기를 거치면서 이런 씨름으로 변형돼서 정착하지 않았나. 저는 거기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한씨름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해 온 건데요. 먼저 일본 얘기를 하면은 여기 보면 일본 서기에는 백제의 사신이 외국에 갔을 때 일본 왕이 연회를 베풀고 백제의 사신 앞에서 외인 무술인 둘이 수모를 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백제에서 씨름을 했던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씨름이 바로 제가 보기에는 부역의 씨름, 고구려, 백제, 일본 열도로 연결되는 이 부역의 씨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도 태종과 세종이 강력히, 극히 씨름을 말합니다. 오늘 강변에 보았다고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430년 12월 상총이라는 스님이 씨름을 하다가 상대방이 죽게 되었는데,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의 내용을 보면은 고려 말에도 그렇고 씨름을 굉장히 상하를 떠나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는 과정에 큰 사건들이 자주 벌어지나 봐요. 그게 뭐냐? 씨름을 하다가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허리가 부러지고, 씨름이 아주 격렬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씨름이 아주 격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홍도가 그린 이런 씨름, 오늘날 한국인이 하는 씨름을 한다 했을 때 허리가 부러지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정도의 격렬한 씨름이 이 씨름에서 나올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건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씨름으로는 그런 사람이 죽는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하는 이 씨름은 원래 한국인들은 고려까지 이런 씨름을 하였는데 조선 성리학자들이 자꾸 씨름하다 사람이 죽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좀 안전한 씨름을 고안해서 민간에 보급하고 좀 바꿔야겠다. 그리고 조선 성리학자들이 고려시대의 그 무신 통치를 매우 고깝고 안 좋게 평가하고 보았던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씨름을 강하게 안전하게 변형을 준 게 바로 이른바 저는 이걸 문치적 씨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씨름 형태로 바꿔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기사가 그걸 증명해 준다 이거죠. 이게 조선 초까지는 격렬한 스모와 같은 고려 때 무신 정권 시절에 그 이응민이라는 그 실력자가 그 씨름을 잘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 용어로 수박기, 손수자 때릴 박자, 그 수박기를 잘해가지고 그 출세 가도를 달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사에. 그러니까 그런 씨름 형태가 뭐냐면은 이게 사람이 죽을 정도의 격렬한 씨름이죠. 그 씨름은 바로 이 고구려 씨름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선 초 성략자들에 의해서 중기를 지나면서 이러한 씨름의 민속 씨름으로 변형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씨름과 일본 씨름과의 문화적 비교라는 각도에서 오늘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내용을 비교하면서 하고요. 그리고 몇 번의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곁들일 것입니다. 먼저 한국의 씨름과 수모를 하나하나 먼저 윗단부터 비교를 하다면 한국의 씨름은 토속적이고 서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상대적으로 수모는 좀 귀족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고대의 그 씨름 형태가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면서 그 짜임새가 서민적 토속적이지 않고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씨름장 풍경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만기 강호동 1980년대 후반에 벌였던 천하장사 씨름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모래판에 위에서 삿발을 잡고 씨름하면서 주변에 이런 배치된 광고물들 이런 것과 비교해서 일본의 수무장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기에는 일본 수무장에는 현대의 광고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스모 선수도 고대의 신화 속의 복장 마냥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래판이 아니고 여기는 도효라고 흙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깔끔하고 정돈도 있고, 그 다음에 복장도 고대의 그 전통적인 복장, 무사들의 복장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듯 하면서도 그 분위기 자체가 매우 다르다. 그래서 이런 걸 봐도 우리 한국 씨름은 서민적 토속적인 상태로 있고, 일본 수모는 어떤 정책적으로 우도된 면이 있으며 귀족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상 현실적 전통, 한국의 민속적 전통인 것이죠. 씨름은. 그런 말은 맞고요. 근데 일본 수모도 하나의 전통이긴 한데 거기에는 그 씨름장을 보면은 고대적 낭만주의가 매우 깊이 배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고대적 낭만주의는 뭐냐면은 현대의 광고물이랄지 이런 현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씨름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신화 속에 등장 있는 인물들 마냥 복장을 하고 있고, 그 자세들도 똑같습니다. 상투를 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고머리를 하고 현대의 상고머리를 하고 이렇게 광고가 붙은 팬티를 입고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 이런 차이 때문에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낭만적인 고대적 낭만주의, 멀리 떨어진 세계에 대한 동경, 그리움 이런 것이 고대적 낭만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관객이 그런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면들이 한국 현대 민속 씨름에서는 볼 수 없다. 그런데 일본 수무장은 그대로
고대적 낭만주의를 그 분위기를 살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현대의 여기 보고 있는 관객들이 이 스모장에서 이 스모를 보는 순간에 고대적인 꿈, 환타지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 환상에 적게 만든다. 그것이 매우 정밀하게 관객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좀 그런 마케팅 전략이 차원에서 매우 뛰어난 기획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점의 제약으로서 삿바, 한국 실험은 삿바를 차고 하지요. 일본 스무는 마와시라고 삿바 비슷한 것을 차긴 하는데 시작하는 형태가 매우 다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한국은 삿바를 잡으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삿바를 얼마만큼 유리하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매우 갈립니다. 근데 일본 스무는 떨어져서 있다가 다찌아이라고 그러는데요. 떨어진 상태에서 부딪히면서 충돌하면서 시작하는 그게 매우 묘미가 있는데 그 과정에 어떤 타이밍, 그 다음에 그 부딪힐 때의 어떤 전략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게임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시작점에 제약 조건이 일본 스무는 없고 씨름은 제약 조건으로서 삿바를 꼭 잡고 하기 때문에 삿바의 그 제약, 그 틀의 메인은 그러한 면이 있다. 저는 이걸 그 문치적 씨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측면의 씨름의 형태를 저는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상상력, 유연성, 개방성, 그 다음에 실제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싸움을 한달지 무술을 겨룰 때 뭐 상대방 꼭 잡고 시작하고 삿발을 잡은 상태에서 시작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다가 느닷없이 부딪히면서 싸움도 벌어지고 그런 것이 현실적인 건데 이 삿발을 꼭 잡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제약을 걸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웃긴 것이다. 현실성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죠. 실제로 무사도적인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조선 성리학자들의 어떤 틀에 박힌 사고, 지나친 안정지향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씨름하다가 사람이 자주 죽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런 안정감 있는 스포츠를 개발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무사도랄지 그 인간의 정신적인 성숙에 있어서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좀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씨름이 삿바 때문에 정태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요. 수모는 반대로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동성. 기술구사가 그래서 뭐냐면 삿바의 제약 내에서 다리 기술은 발달되어 있죠. 삿바를 잡고 하다 보니까 손이 상대방의 몸에 상태 깊숙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끌어당기고 올리고 그러면서 다리 기술이 발달한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삿바 때문에 기술 구사에 있어서 씨름은 폐쇄적이고 제약적이다. 근데 상대적으로 수모는 기술 구사에 있어서 유연하며 개방적이고 열려 있으니까 잡고 시작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끔 창의적인 것들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다. 이 비교를 할 때 근데 씨름이 또 스모에 비해서 나은 거면 다리 기술이 화려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다리 기술이 화려하다고 하지만은 삿바에 제약된 이러한 스포츠의 형태는 실질적으로는 무사도적인 실제적인 매력을 크게 반감시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름은 3판 양성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여지를 남겨놓죠. 처음에 삿발을 잡고 시작했는데 내가 좀 불리한 것 같아.
그럼 다음 판, 두 번째, 세 번째 판이 있으니까 이번 판은 적당히 힘을 아끼기 위해서 쳐주고 다음 판을 기약하자. 이게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간 그 무사도의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좀 기만적인 것이고 변명거리를 찾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런데 일본 수모는 단판승입니다. 그래서 일도 필살, 한번 칼을 뽑으면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그 무인들의 어떤 단화, 그 다음에 목숨을 일순간에 내 목숨을 맡기고 결정하는, 그래서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변명거리가 없는 문화의식,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스모를 삼판양성제를 택하고 있는 씨름보다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반일 감정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부하는 스타일의 말을 하는 스타일함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고 순수미학적으로 씨름과 스모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이 좀 듣기에 거북한 것이 한국인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순수 미학적인 측면에서 이 스포츠를 우리가 관람할 때 한국인들이 진정으로 성숙한 것이다. 바른 것은 바르고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의 성격 때문에 방금 지금 말씀드린, 그래서 씨름은 확장성, 우연성이 적죠. 삿발 위에서 제약된 환경 내에서 기술 구사만이 가능하고 그 이상의 확장성, 그 다음 또 뭐냐면 우연성이 좀 떨어져요. 물론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우연히 나의 전략 전술에 의해 가지고 또는 어떤 운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일본 수모는 계급, 체급, 중량의 구분이 없어요. 중량이 적은 사람도 무거운 사람하고도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연성에 의해 가지고 몸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은 기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역이용하는, 그 다음 무게중심의 상대성, 이런 것을 잘 이용해서 게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체격이 작은 사람도. 그래서 일본 수모는 상대방의 크고 작은 것에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전략을 구사하면서,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우연성을 이용해서 상대방과의 승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수모가 미학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문치적 성격으로 조선 성리학자들이 만드는 씨름보다 사람들의 정신을 단련시키는 데 있어서의 그 기본이 훨씬 아름답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보면 수모는 확장성, 우연성이 많다. 기술 구사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씨름은 종교성이 없어요. 그냥 민속 씨름에 불과해요. 그런데 일본 수모는 국가 행사로서 의도된 면이 있다 보니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천황이 직접 나와서 연초에는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게 종교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맞지리도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 할 때 맞지리도 행합니다. 이런 것들은 씨름과 비교해서 스모가 위에 말씀드렸듯이 귀족적이며 매우 그 심오한 어떤 국가 전략적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씨름은 행위의 절도가 좀 약합니다. 좀 이따 동영상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모는 행위의 절도성, 끈꼬매짐이 분명합니다. 그런 차이가 주는 매력을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보여드릴 동영상에서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 타임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그 씨름과 수모의 차이가 어떻게 극명하게 드러나는가를 짧은 동영상 2개를 연속 보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삿바의 제약 조건에 의해 가지고 한국의 씨름이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왜 한국 씨름이 인기가 갈수록 없고 일본 씨름은 인기가 그토록 넘쳐나고 국제적으로도 호기심 덩어리인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80년대 말에 쓰던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때 반, 달려주고, 여기 보면은 여기 삿바의 제약에 의해 가지고 시작 부분에서 제가 저것도 그 짧게 편집을 하려고 무지 노력을 한 겁니다. 실제 저 앞부분은 보는 사람을 지루하게 하고 질리게 할 정도로 삿바 신경전이 펼쳐집니다. 한국 씨름이 갈수록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저 삿바에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 삿바를 서로 유리하게 잡기 위해서 그 실랭이가 만만치 않아요. 좀 이따가 그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상대적으로 하면 일본은 어떤가? 일본 수모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방금 지금 봤듯이 일본 수모는 서로 서 있는 상태에서, 다찌아의 상태에서 부딪히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명쾌해요, 시작전이. 물론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몇 번에 걸쳐서 다찌아이를 시도합니다. 여의치 않으면 다시 발을 물러났다가 소금 좀 뿌리고 또 다시 하고, 뭐 그런, 왜 일본 수는 단판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뜸을 들이는 거죠. 등장하는 레키시들이 호기도 부리고, 그리고 상대방과의 어떤 그 타이밍을 재는 거죠. 다찌아이 상태에서 서로 유리하기 위해서. 그러지만은 그 삿발을 잡고 하면서 벌이는 그 신경전의 씨름에서 그 구차한 모습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원래 한국인들이 하던 씨름의 모습입니다. 현재 한국인들의 민속 씨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시대 초기 성리학자들이 자기들 스타일로 문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듯이 저 삿발을 살리긴 한데, 아사달 씨름에서는 카라이나 TV가 아사달 씨름 대회를 지금 이미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습니다. 삿발을 차긴 한데 삿발을 잡는 과정은 없앤다. 그리고 본래의 씨름, 고려시대 이의민이가 잘했다는 수바키의 형태로 돌아간다. 근데 그 수바키 형태는 일본 수모가 같다고 본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씨름을 회복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고구려 씨름을 그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 여기 나온 모든 것들의 그 장단점의 총알을 단방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씨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지루합니다. 먼저 지루하다고 말씀드리고 이 동영상을 제가 틀어드리고 싶어요. 강호동 이만기 천하장 장사가 1989년인가 있었던 그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 네, 역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선수는 경기장에서는 삿발을 항상 동등하게 당당히 잡고 일어서서 동등한 조건에서 경기를 하는 그 선수가 되어야 되겠죠. 참 이번 이 판에서 이만기 장사의 앞으로 그 씨름의 진로가 결정된다고도 봐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중요한 한 판이라고 봐집니다. 이만기 장사는 지금 10번 천하장사를 하고 역시 11번째 이제 도전하게 되는데 역시 옛 말에도 범벌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83년에 서 6년 만에 역시 10번의 천하장사를 하고 난 다음에 11번째 천하장사가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8명의 8강 가운데도 이만기 장사만이 원년 선수로 유력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90년대 들면서 완전히 세대 결정이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자, 통사는 5번 싸워서 강호동 선수가 5전 3승 2패로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 대회에서 결승전, 백두장사 결승전에서 3대1로 강호동 선수가 완성을 한 바 있습니다. 예, 두 선수는 주거니 박거니 한 판 이기고 한 판 지고 한 판 이기고 한 판 지고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역시 이만기 장사가 이번 대회에서 이제 강호동 장사를 이기고 결승에 올라가느냐 장사의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근육이 부드럽다든가 말이죠. 또 허리가 아주 강하다. 그렇습니다. 용수철처럼 아주 탄력성이 있다. 역시 신체적으로 강호동 장사는 신체적으로 또 잘 타고났지만은 정신력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하면은 계속 굽히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는 달성을 했던 또 정신적으로 봐서 말이죠. 겁이 없어요. 네. 근데 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장단이 있는데 좋은 점은 이제 과감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하나의 단점은 너무 무리한 공격을 하다가 그렇습니다. 조금 서두르는 공격을 하는 거. 이것은 주의해야 되죠. 쉬운 말로 덤벙대는 일은 앞으로 그러져야 되겠죠. 네. 역시 삿바가 승기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두 선수가 좀 신경전을 벌이네요. 네. 지금 두 선수의 대전을 보게 되면 말이죠. 정신적으로 오히려 이만기 선수가 좀 부담을 더 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렇죠. 그것은 역시 지금까지 경기를 하다가 이만기 장사가 지금까지 저런 상대가 한 사람도 안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 황대웅 장사가 나왔다 나서서도 초반에서 많이 이겼기 때문에 좀 보람이 없었는데 이만기 장사가 유일하게 많이 패가 많은 선수 이 강호동 장사입니다. 네. 패도 많을 뿐더러 또 진 내용이 말이죠. 다른 선수에게 진 것보다 더 완벽하게 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강호동 선수가 다시 바꿔 말하면 완벽하게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제일 부담을 갖는 선수가 바로 이 강호동 선수입니다. 더군다나 이만기 선수가 강호동 선수에게 진 경우에 강호동 선수가 상대가 기술을 걸어가지고 이만기 장사가 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당에 진 적은 있는데 이 강호동 선수에게는 기술을 빼앗았거든요. 강호동 선수가 실제 공격을 해서 진 적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판입니다. 좋은 결승전, 1조의 좋은 결승전, 실질적인 결승전. 첫 판. 자, 이게 동영상 끝인데요.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이걸 재미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답답하고 지루하죠. 우리 것이니까 다 좋은 것이요. 이제 이런 말을 함부로 떠들 그런 시기는 이제 한국인이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시대를 지났습니다. 객관적으로 스포츠를 순수 미학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무사도에서 원래 무술, 아까 이거 일본 서기의 얘기 나오잖아요. 백제 사신들이 갔을 때
두 무사가 나와서 수모를 하게 했다. 그 수모가 고구려 씨름입니다. 무사들이 하던 거예요, 원래는. 근데 무사들의 씨름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시작 전부터 보는 사람을 질리게 하고, 이 씨름이 인기가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판을 3판 양승을 하면은 이 정도 실랭이 하면서 이 답답한 그 경기 일정을 두 판을 더 해야 돼요. 이 한 판 말고도 두 판을 더 해야 되는데 질리지 않습니까? 지루하고. 그리고 저 태도 하나하나 모습 보십시오. 저걸 무사도로 할 수 있습니까? 영국식으로 말하면 제너맨십의 기사도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씨름이 인기가 갈 수 없어지고 자꾸 배척당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은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저는 저 삿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삿바 씨름을 삿바는 차대 좀 개선을 원래대로 돌려야겠다. 원래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고구려 씨름이고, 심판이 하기요! 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 씨름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한국인들이 원래 하던 씨름이다. 유교, 성리학, 그걸 받아들인 조선 성리학자들이 자기들 스타일대로, 탁상공론, 논쟁, 그 다음에 안전한 거, 이런 걸 찾는 그 문사들의 그런 특징이 우리의 씨름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 이거죠.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에 의해서 왜곡된 우리들의 씨름이 바로 현재 하는 씨름이다. 우리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고려시대까지는 저런 씨름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일본 스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을 그나마 짧게 편집을 하려고 무지 노력을 해가지고 이거 나온 겁니다. 이런 걸 두 판을 더 해야 돼요. 그게 3판 양승입니다. 그러니까 토너멘트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단판승으로 리그제를 택하고 있죠. 그래서 선수들의 빠른 로테이션이 진행되면서도 공평하게 관객들에게 또는 매스미디어에게 얼굴이 노출되는 그런 공평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씨름도 이제 리그제 단판승으로 바꾸고 삿바 씨름을 없애고 삿바는 차대 원래의 한국인의 씨름, 고구려 씨름으로 되돌려야 된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고 있다? 일본 수모가 그 자체이다. 그렇게 우리가 왜곡됨이 없이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참고로 일본 수모의 명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일본 수모를 그렇게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고구려시 고분백화를 보고 일본 수모를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매력적으로 잘 만들어놨어요. 시스템이랄지 모든 게. 그래서 일본 수모를 한번 명장면, 고구려 고분백화에 나와 있는 그 부딪혀 있는 그 모습이 실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코즈나白鵬モンゴルウランバートル出身
宮城野部屋西方大関日馬富士モンゴルゴビアル隊出身伊勢ヶ濱部屋先に攻めたい日馬富士。下比べ。おっと手を抜いた。日馬富士もろ出し。体勢は日馬富士が良くなりました。横綱苦しい。まもなく1分30秒になります。자, 제가 본 일본 스모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저는 평가하는데요. 실제 스모를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길게 경기가 진행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순간에 끝나는 경우도 거의 다반사고요. 근데 왜 이런 장면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일단 부딪힌 상태에서 이렇게 결정적인 타이밍을 뺏지 못하고 이렇게 교차 상태에 빠게 되면은 이렇게 길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정말 그 분위기하며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스모도 한계는 있어요. 그 삿발을 깊이 침삽해서 잡는 그런 것의 매력은 좀 한국 씨름보다는 떨어지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들배지기, 뒤집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일본 스모에서는. 그래서 아타타주 씨름 대회에서의 그 제가 구상하는 씨름은 그 삿발을 차는 겁니다. 저 마와시 말고 거기에 삿발을 더 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씨름은 이제 밀어내기 씨름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몸무게를 불리는 그런 경쟁이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그 개선을 해야 될 점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개체랑 제도라는 것을 제가 고안해 봤고요. 그리고 저 삿발을 저기다가 더 대면은 그 일본의 마와시는 허리만 잡고 이렇게 허리춤이 잡고 하는 그런 씨름이다 보니까 한쪽 다리에만 삿발가 걸려있는 한국 씨름에 비해서 그걸 끌어당김으로써 이렇게 다리의 균형이 무너지게 하는, 그리고 더 깊이 침사가면서 들배지기랄지 뒤집기, 그러면서 뭐 다양한 호미거리랄지 그런 기술들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은 일본 스모에서는 보기가 어렵죠.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 씨름의 장점이긴 한데, 그 장점 보자, 그건 장점만을 보자고 삿발 씨름을 고집하면은
오히려 그 전체적인 씨름의 묘미를 반감시키는 그런 면이 있어요. 방금 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삿바 씨름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삿바를 참으로써 열어주긴 한데, 삿바를 잡고 시작하는 그 방법은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씨름이 일본 스무처럼 박진감 있고 재미가 있을 수 있다. 부딪히면서 시작하게끔 해야 된다. 일본 스무처럼. 고려시대까지 한국인들이 저 씨름을 했습니다. 이유민이 잘했다는 수박키가 저것입니다. 손 숫자 때릴 박자. 일본 수모도 수모가 상박, 서로 쌍자 때릴 박자. 서로 손으로 때리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수박이죠. 그리고 인후부를 훑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 아까 그 장면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작하면서 상대방의 인후부를 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상대방의 인후부를 훑고 있잖아요. 저러면은 실제 싸움할 때 힘을 못 씁니다. 허리춤을 당기면서 목을 위로 훑으면은 죽을 것 같죠. 실제 무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먹으로는 칠 수 없지만은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턱을 가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맞으려고 손으로 맞고 그러죠. 뭐 캥거루 싸마듯이 하는 그런 분위기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열려있는 무술이다 이 말이죠. 일본 수모 자체가. 이게 한국인들이 고구려 그전 고조선 때부터도 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씨름의 형태다. 이거 한국인들이 본래 한국인들의 그 문화적 성향, 정신, 이것을 이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도 회복해야 된다. 삼판양승하는 그 변명거리 스타일의 이런 스포츠 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봐요. 제가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조선시대 조선 성리학자들, 나라 망해먹은 그 노름벽파 그 성리학자들의 그 답답하고 꼬장꼬장하면서 쓸데없는 것 같고 논쟁이나 하고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것은 전혀 모르고 산업공상 계급 나눠놓고 공상은 천시하고 그래서 국가의 모든 발전 역량을 고갈시켰던 그 조선 성리학자들의 정신상태가 우리 씨름에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 삼판양승제를 폐하고 단판승으로 무사도 맞게 한번 붙으면 죽기 살기잖아요. 무인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번에 해봐가지고 애매하면은 져주고 다음 판에서 승부 봐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무사라는 사람이. 그런 정신적 습관을 한국인들이 갖게 만든 게 제가 보기에는 조선의 성리학자들이다. 위선자들. 자기들은 군대도 안 가. 병역의 의무도 없어. 노블리제 오블리제 이런 게 없었다니.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위선자 그 자체예요. 조선 성리학이 한국인의 본래의 정신을 오염시킨 겁니다. 그것을 딱 담게 만든 게 현재 한국인들이 하는 민속 씨름이에요. 그래서 저 씨름을 본래적인 모습으로 되돌려 가지고 여기 자율과 창의, 개방과 유연성이 폭발하는 한국인 본래의 씨름, 고구려 씨름으로 되돌아가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한국인들이 생활 속의 문화혁명을 일으키는 관용과 포용,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실존적 개인의 발견을 통한 근대 정신의 자각, 이런 것들의 이념을 표상하는 이 C클래스 이 이념 속에서 아사달 씨름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정신은 관용과 포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 그림을 저는 당군 신화의 얘기에 나오는 토템들의 모습이 집약된 2000년 전의 청동 장식이라고 보는데, 이게 실제 고조선 사람들,
저는 주르첸이란다 했죠. 그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땅속에 버려져 가지고 묻혀있던 게 연용성 평강지구에서 실제로 발굴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독수리, 저는 환과 관련되는 그런 토템으로 봐요. 코미타투스, 유라시아 스키타이 문화의 코미타투스와 관련된 그런 세력이라고 보고요. 여기는 호랑이, 곰, 예적과 맥족, 그리고 여기 투르크의 토템, 늑대까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오늘의 한국인들을 있게 한 고대의 원형적인 족속들입니다. 이게 하나로 날개로 포용을 하고 있죠.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포용한다 이거죠. 단군신화의 그 이념처럼. 그래서 민족 족속을 초월해서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만들었던 고대적 판타지, 한국인들의 최초의 원형 문화의 뿌리, 주르첸, 고조선의 이 상징을 그대로 여기다 붙여가지고 시카라스 장신으로 승화시키면서 아사달 실험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후상은 모두 끝났기 때문에 대한실험협회 회장님, 그 이하의 기획부서, 홍보, 이런 모든 파트들이 좀 머리를 맞대서 제 유튜브를 좀 참고해서 한국 실험을 개벽을 좀 시켰으면 싶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실험이 이제 인기가 없는 것을 벗어나서 한국인의 국가적 위신과 정체성의 상징으로서 거듭나야 된다. 그것이 아사달 실험대의 실험이 되어야 되고, 그 모습은 고구려 구분벽화에 나왔던 그 모습의 이 한명시라고 하는 고구려 실험 수모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실험과 수모의 문화적 비교를 해봤는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한국의 실험은 삿바 때문에 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삿바 실랭이 때문에 한국의 실험은 인기가 없고 갈수록 배제되고, 명절 때나 강한간이 향수를 틀어주는데 아무도 안 봐요. 그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대적 낭만주의를 그대로 살리는 실험, 광고물이 실험장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실험, 단판성으로서 한판의 결기를 보여주는 무사의 실험, 진정한 무사도의 실험, 삿바의 시작점에 삿바를 잡는 과정을 없애고 일본 수모처럼 부딪히면서 수바키 스타일로, 고려 때까지 수바키 했습니다. 이의민이가 그걸 잘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런 시험으로 되돌려야 된다. 그러면 매우 인기가 있을 것이고, 그걸 보려고 관광 자원을 확보하면은 투르크족, 중국인, 몽골, 일본, 세계의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일본의 한류 바람을 타고 와서 구경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타서 한국의 문화가 더욱더 일취월장 미래로 앞서 나가고 국가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또 문화혁명이, 무사도적인 문화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조선 성리학자들이 지배하는 500년 동안에 그 무사도적인 강점, 고려시대 때 무신정변 시기 그 혼란만을 생각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을 다 깔아뭉개고 작사를 했던 사람들이 조선 성리학자들인데요. 문화적인 다양성, 다원성에 대한 포용력 이런 것들도 보다 크게 확보할 수 있는 정신을 더욱더 발산하게 될 겁니다. 오늘 얘기는 벌써 50분이 됐네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사달 실험대회를 통해서 한국인이 다시 한번 거듭나자. 새로 뽑히는 대통령, 국회에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 대한실험협회 관계자, 그리고 이런 걸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기업인들, 그리고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아사달 실험대회라는 이름으로 신명나는 실험판을 한번 미래에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제안하면서 오늘의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조르첸훈 개세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